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이제 중력하고 역학 시스템의 맨 마지막이에요. 아마 여기가 통합과학 1에서는 아마 좀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아닐까, 물리 부분이라서. 근데 내년에 만약에 물리학을 선택을 하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장난이에요, 장난. 네. 자, 그림과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더니 A하고 B가 각각 경로를 따라 운동하면서 수평면에 도달한 모습을 나타냈대요. B가 운동하는 경로상의 점 P의 높이는 H래요. 그리고 질량은 A하고 B하고 서로 같다. 그러면 A가 운동하는 동안에 당연히 밑으로 중력을 일정하게 받으니까 A의 속력은 증가할 거고요. B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변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B가 P를 지나는 순간 어차피 낙하하는 거는 둘 다 같은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A도 똑같은 높이에 도달을 해 있을 거고 밑에 동시에 도달을 하는 게 맞아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 그림과 같이 물체 A를 높이가 4h인 곳에 가만히 놓고 동시에 물체를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았대요.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A의 높이는 얼마가 됐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근데 이거 B가 H만큼 내려올 때 B가 4H만큼을, 그러니까 4H 중에 얼마나 내려오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결국에 그럼 B가 바닥에 닿는 순간, 그러면은 얘가 H만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얘도 똑같이 H만큼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서로 어떻게 돼요? 동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따라서 얘가 딱 H 내려왔다? 그럼 얘도 H 내려왔으니까 남은 요 거리는 얼마가 돼야 돼요? 3H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다음은 중력에 대한 설명인데,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줘요.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다. 네.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유지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중력은 물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주는 거 맞고요. 중력의 방향은 항상 물체 운동 방향하고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리면 이렇게 V로 운동 방향은 위고 중력 방향은 아래니까 이건 같지도 않죠. 그죠? 항상 같진 않아요. 중력이 없으면 대기의 순환이 안 일어납니다. 중력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중력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대류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대류가 일어나려면 결국엔 중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안 일어나게 돼요. 참고로 무중력 상태인 우주에서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수평면 위에 물체가 점 P에서 Q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을 하다가 Q에서 수평면을 떠나 운동을 하면서 지면 위에 점 R에 도달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물체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와 시간이 각각 10m를 2초 동안에 갔으면 얘 평균 속력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결국에는 5m/s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튀어나갈 때 어차피 얼마가 나와야 돼요? 5m/s로 나와야 돼요. 등속 운동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Q에서 물체의 속력은 5m/s가 되는 게 맞고, 물체가 R에 도달하는 순간에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차피 얘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5m/s가 맞고,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힘의 방향은 중력, 운동 방향은 계속 이렇게 접선 방향으로 변하고 있으니까 같지가 않죠. 중학교 때 저게 아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한 운동이라는 걸로 아마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와 B를 수평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각각 속력 VA하고 VB로 동시에 던졌더니만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수평 방향으로 각각 D하고 3D만큼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같은 높이에서 낙하를 했기 때문에
운동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똑같아요. T로 똑같은데 수평 도달 거리가 더 멀다란 소리는 얘가 속력을 V라고 치면은 얘는 3V만큼으로 던져줘야 이동 거리가 3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그러면 낙하하는 동안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다 중력밖에 없으니까 서로 같고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연직 방향의 속력은 서로 같습니다. B의 속력은 A 속력의 3배가 되는 게 맞아야 수평 도달 거리도 3배가 되겠죠.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6번.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 같은 높이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A하고 B하고 C를 수평 방향으로 발사를 했었을 때 세 물체의 운동 경로를 나타냈는데 A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궤도를 따라 운동을 한대요.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빠른 거는 결국에는 VA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는 VC가 되고 B가 되겠네요. 결국에는 VC 그 다음에는 VB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은 자연낙하 운동을 할 때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은데 수평 방향의 속력이 빠를수록 더 어떻게 되니까 더 멀리 가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가 가장 멀리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물체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A와 같은 높이에서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A, B의 위치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대요. B의 수평 방향의 속력은 여기 칸수가 다 어떻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했다? 등속도 운동을 했다. 속력은 증가한 게 아니라 일정하다. 수평 방향은. 수평면에서는 A가 B보다 똑같이 도달해요. 어차피 스타트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은 연직 방향, 지면을 향하는 방향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높이 H에서 질량이 2kg인 공 A를 가만히 놓는 순간 질량이 1kg인 공 B를 수평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던졌대요. 공 A가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가 10m/s였대요. 자, 근데 중력과 속도가 10이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10이 됐다는 소리는 결국엔 얘가 1초당 속도가 10m/s씩 빨라지는 거니까 낙하할 때까지 얼마 걸렸다? 1초 걸렸다. 그러니까 얘는 2m/s로 던졌으면 얘도 낙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초 동안 낙하하는 거고 1초 동안 낙하하는 거고 따라서 수평 도달 거리는 2m/s로 1초를 가야 되는 거니까 몇 미터? 2m가 될 거예요. 자, 얘는 뭐 틀렸고 똑같이 1초고 2m 맞고 H는 그러면은 몇 미터냐 라고 놨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 좀 더 여러분들 이해가 쉽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둘 다 정지 상태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해서 1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됐어요? 10이 됐죠. 그러면은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 삼각형의 면적은 몇 미터? 5미터. 따라서 H는 5가 맞죠.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9번. 다음은 물체의 충돌 실험인데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물체가 운동해서 힘 센서랑 충돌을 해주게 하고요. 물체를 일정한 속력 V로 직선 운동을 하게 하고 물체가 힘 센서랑 충돌한 후에 정지할 때까지 시간과 힘을 측정을 해준대요. 가의 물체와 질량은 서로 같고 종류가 다른 물체로 바꾼 후에 나를 반복을 했는데 물체는 힘 센서랑 충돌 후에 정지를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어차피 처음에 충돌 직전의 속도는 V로 동일하고 충돌하고 나서 정지가 됐기 때문에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질량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M, 델타 V 값은 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같다. 근데 충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니은은 ET, 기억은 T에 해당이 되니까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결국에는 다의 경우가 나의 경우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나를 반복을 해주면 지금 ET니까 얘가 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녀석이
가고 얘가 얘가 나하고 다죠. 다. 자, 얘가 나고 오른쪽에 다. 그럼 기억은 나니까 틀렸고. 곡선 기억과 니은이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서로 같아야죠.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니까 서로 같다. 충돌하는 과정에서 물체가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짧은 나가 다보다 더 커야죠. 그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물체들의 운동량의 크기를 비교를 해줘라.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과 속도의 곱인데 질량은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를 써줘야지 맞아요. 따라서 가는 5g이니까 0.005kg 곱하기 10 이렇게 되니까 0.05죠. 이게 가죠. 그 다음에 120km/h로 날아가는 질량이 145g. 그럼 질량은 0.145kg 곱하기 120km. 그럼 미터면은 빵빵빵 이렇게 들어가고, 아워니까 3600초로 나눠줘야죠. 이렇게 나눠주면은 6분의 얼마가 됩니까? 200. 그럼 3분의 100이네요. 0.145 곱하기 3분의 100에 해당이 되니까 0.0 이거 안 나눠질 것 같은데? 그지? 안 나눠지죠? 그럼 3분의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4.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100km/h로 달리는 질량이 1000kg인 자동차. 그러면 질량 1000 곱하기 3600분의 1000km 100 곱하기 다시 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빵빵빵. 얘하고 소거가 되니까 얘가 뭐 비교도 안 되게 크겠네. 36분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얘하고 비교해보면 얘는 4. 얼마 나올 테니까 따라서 제일 큰 거는 다, 그 다음에는 나, 가. 네, 이렇게 되겠죠, 순서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단위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11번. 그린 가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가 벽과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나는 가에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물체와 벽의 충돌 시간은 t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s인데, 그럼 이 값이 결국에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하죠. 정지를 했으니까. 왜? V로 가다가 속도가 0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할 거고,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S가 되는 거 맞고요. 물체가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받은 충격량을 힘을 받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T분의 S가 되는 게 맞죠. 그래서 4번. 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은 직선 경로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이 m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운동량이 여기까지는 P0, 그 다음부터는 점점 줄어서 0이 됐어요. 그러면 이때일 때 물체의 속력은 결국에는 여기서 운동량이 일정하잖아요. 이때 어차피 등속도 운동을 하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일정할 텐데, 이때 속력을 V라고 치면은 질량이 M인 애가 V의 속도로 가고 있고, 이때 운동량이 P0니까 물체의 속력 V는 M분의 P0가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t부터 4t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 일정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t 때 운동량이 얼마가 되냐면 2분의 P0가 될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으니까 얼마나 변했음? 2분의 P0만큼 변했죠. 왜? P0에서 2분의 P0 됐으니까 변화량이 2분의 P0잖아요. 그러면 이건 충격량이 맞고, 그 다음에 3t부터 5t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3t부터 5t까지 이때의 속력이 v였고 이때가 0이에요. 그러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그려보면 시간 속도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가 될 텐데 지금 여기서 구해주는 속도가 얼마가 나왔냐면 n분의 p0가 나왔고 얘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서 여기서 정지 0이 됐을 텐데 이때가 시간이 얼마냐면은 총 2t만큼이에요. 3t에서 5t니까 총 시간은 2t. 그럼 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총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삼각형 면적이니까 n분의 p0 곱하기 2t 곱하기 2분의 1이 저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n분의 p0 t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맞네. 그렇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5번이 되겠죠. 다음에 1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하고 B가 장애물 P하고 Q에 각각 충돌해서 정지한 모습을 표는 물체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T랑 장애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F 평균 값을 나타냈는데 질량은 서로 같대요. 충돌 전의 속도도 V로 똑같대. 그런 표현은 둘이 결국에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마이너스 mv로 둘이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크기는 mv로 똑같겠죠. 결국에 마이너스는 힘을 반대로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러면 둘이 받은 충격량도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충격량이 F0, T0잖아요. 그럼 이 녀석도 F0, T0가 나와야 되니까 시간은 3T0만큼이 나와야지 곱해줬을 때 F0, T0 값으로 갖게 되겠죠. 충돌 전 A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mv가 맞고 충돌하는 동안 A가 P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Q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하고 같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기 때문에 기억은 T0보다 큽니다. 그래서 1번만 맞죠. 자, 그 다음에 14번 골프를 칠 때 골프채가 골프공에 가하는 평균 힘이 400이고 골프공의 질량은 0.04kg이고 골프채가 골프공에 충격을 가하는 시간이 50분의 1초였대요. 그러면 충격량은 400 곱하기 50분의 1초 즉 얼마냐면 8이에요. 8. 네, 충격량이 8인데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똑같잖아요. 따라서 0.04 나중속도 빼기 정지 상태였으니까 처음 속도 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V 값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200m/s가 나와야지 맞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 가하고 나는 수평면에서 3V로 운동하던 물체 A하고 B가 수직으로 충돌한 후에 자, 많이 나와요. 들어갈 때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로 두면 튀어나올 때는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V로 튀어나온 거예요. 운동 방향 바뀌면 속도 부호가 바뀝니다. 자, 따라서 물체가 벽과 충돌하는 시간은 B가 A의 2배래요. 얘는 2t 동안에 충돌했고 얘는 t 동안에 충돌했어요. 그러면은 가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질량이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2v 빼기 처음 속도 3v가 되니까 마이너스 5m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2m이고 나중 속도가 마이너스 v 빼기 처음 속도 3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v니까 마이너스 8mv가 돼요. 즉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벽으로부터 반대 방향,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라는 소리고 자, 따라서 둘의 충격량의 크기는 몇 대 몇? 5대 8이 되는데 5mv, 8mv만큼의 충격량을 받았는데 힘을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t 평균 힘의 시간이 t 대 2t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대 몇이 됩니까? 5대 4가 돼야지 맞겠죠? 그러면 물리량이 가에서보다 나에서보다 더 큰 거는 충돌 후 운동량은 얘는 EMV 같죠? 충돌하는 동안 벽이 물체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요? 나가 더 커요. 그죠? 자, 따라서 틀렸고
자, 충돌하는 동안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는 5대 4로 이 경우만 가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만 맞네요. 그래서 3번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린 가는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의 수평면과 나란하게 일정한 방향으로 힘 F가 작용을 하는 모습을 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자, 2초일 때 속력이 V래. 그러면 지금 이때 가해준 충격량의 크기가 2초까지가 요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요 조그마한 삼각형 이거 이 면적이니까 따라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이에요. 자, 근데 6초까지는 그럼 얘만큼을 더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 삼각형을, 그죠? 그러면 3 곱하기 시간 얼마입니까?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큼을 받은 거냐면은 6만큼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2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은 3이고 6초 때까지 받은 총 충격량은 얼마냐면 둘의 합이니까 9예요. 따라서 받은 충격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3, 9니까 1대 3.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도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대 3이에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최종 속도가 3배가 돼야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운동량의 변화량, 속도 변화량도 3배가 되고 운동량의 변화량도 3배가 될 테니까 그러면은 2초 때가 V였으면은 이때는 3V가 돼야지 맞게 되겠죠. 그래야 0에서 V, 0에서 3V로 속도 변화량이 몇 배? 예, 3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린 가는 벽을 향해 2m/s로 운동하고 있는 물체를 나타냈고요. 나는 벽에 충돌하기 전부터 충돌 이후까지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지금 보면 처음에 충돌 전에 운동량이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2m/s로 가고 있는데 운동량이 10이라는 소리는 P는 MV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질량이 5kg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고 충돌하고 나서 운동량이 마이너스 5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반대 방향으로 질량이 5니까 마이너스 1m/s로 튀어나갔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체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물체가 벽에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 즉 그러면 벽이 받은 충격량은 결국에는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란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같고 시간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5, 나중속도 마이너스 1, 빼기 처음속도 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충격량의 크기 맞아요. 마이너스가 이거는 크기니까 절대값만 보면 돼요. 자, 충돌 후 물체의 속력은 충돌 전에 절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속도로 보면은 이제 방향이 바뀌었지만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보는 거기 때문에 2에서 1로 갔으니까 속력은 절반으로 줄어든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은 그림은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나타냈는데 지금 하나는 에어백, 하나는 범퍼 둘 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받는 평균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한다. 범퍼는 충돌할 때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고 충격력이죠. 평균 힘의 크기를 감소시켜주고 에어백과 범퍼는 충돌할 때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충돌 시간을 늘려서. 네, 맞아요. 다음 19번. 그림은 깨지기 쉬운 제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기가 충전된 포장재로 제품을 뽁뽁이지, 뽁뽁이. 그쵸. 맨날 택배 시키면 네, 같이 오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 거는 결국엔 얘도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충돌할 때 찌그러지든지 아니면 부피가 줄어들든지 또는 충격 완화 장치를 써가지고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거니까 셋 다 맞죠. 범퍼, 높이뛰기 매트, 안전모 전부 다 충돌 시간을 늘려줘서 착용한 사람의 충돌할 때 받는 충격력의 크기를 줄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20번. 그린 가는 정지해 있던 질량이 50kg인 철수랑 질량이 60kg인 민수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 위에서
수평 방향으로 서로 밀고 있는 것을 나타냈고요. 나는 밀기 시작한 순간부터 민수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그러면 이때 철수랑 민수랑 빵 밀면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러면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랑 힘을 받는 시간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300으로 0에서 늘어났어요. 그럼 0에서 속도가 5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철수도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300이 돼야 되니까 철수는 반대 방향으로 6만큼으로 속도가 늘어나야 될 거예요. 결국에. 따라서 T초일 때 철수와 민수의 속력은 안 같지. 0에서 5가 됐고 0에서 6이 됐으니까 같을 수가 없죠. 이거는 0에서 2t 동안에 민수가 철수에게 작용한 충격량의 크기는 서로 주고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 충격량이 같다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2t 초일 때 철수의 속력은 6이 돼야죠. 그래야 서로 300만큼의 충격량을 서로 주고받는 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렇게 뒤에는. 자, 이제 수능 대비 기출문제, 여기 맨 3-2단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지구 표면에서 구슬의 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이래요. 자, 보면은 그림과 같이 모는 종이를 배경으로 구슬 A랑 B의 운동을 촬영을 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하고요. A는 그냥 자연학화 시키고 B는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발사를 시켰대요.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분석을 해서 A와 B의 위치를 0.1초 간격으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중력이 지구보다 더 작은 행성에서 이 실험 과정을 동일하게 수행을 하면 결국에는 이게 한 칸 동안 가는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적죠. 그러니까 같은 칸을 이동을 하는데 훨씬 더 뭐가 돼야 돼요?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요. 지금 몇 개 찍혔냐면은 하나, 둘, 세 개 찍혔는데 최소한 4개, 5개가 찍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3개 찍힌 거는 다 스킵이지. 그러면은 여기 얘네들은 그럼 가능하네요. 그러면 3, 4, 5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얘가 수평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더 여러 칸이 찍히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도달하는 거리가 지금 몇 칸이냐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이거보다는 더 멀어져야 돼요. 결국에.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간이 더 오래 걸렸으니까 이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어차피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얘는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럼 얘는 탈락.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이제 이걸 뭘 봐야 되냐면은 찍힌 개수를 봐야 되겠지. 결국에는. 자, 얘는 보세요. 이게 한 칸과 한 칸 거리가 다 똑같아야죠.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지? 얘를 봐봐.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결국엔 똑같죠. 한 칸과 한 칸. 그러니까 한 간격 동안에 간 거리가 얘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한 간격 동안에 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일정하지가 않고 조금씩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앞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 게 아니죠.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중력이 작으니까 더 느리게 떨어져서 더 많은 사진을 찍혀야 되는 게 맞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훨씬 더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5번처럼 사진이 찍혀야지 맞게 될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죠. 찍힌 사진의 개수가 많아야 된다. 간 수평 도달 거리가 어떻게 된다? 더 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린 간은 힘 센서를 설치한 마네킹에 안전모를 씌운 후에 속력 V0로 벽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나타냈는데, 그림 나는 안전모 A, B, C를 이용을 해서 각각 가해 실험을 했었을 때 힘 센서에 측정된 결과를 나타냈대요. 각각 그래프와 시간축이 이르는 면적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같은 충격량을 받았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충돌 시간이 길면 길수록 받는 평균 충격력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모로서 효과가 큰 거는 누구예요? C죠. 그러면 충돌 시간분의 마네킹이 받은 충격량은 결국에는 얘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자, 얘가 평균 힘이니까 가장 작은 경우에는 바로 C를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B를 이용한 충돌 실험에서 마네킹의 운동량의 크기는 T1일 때가 가장 큰 게 아니라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이 제일 크죠. 왜? 힘을 받으면서 점점 속도가 느려져서 여기서 0이 되는 거니까 맨 처음이 가장 큽니다. 이때 제일 큰 힘을 받는 거지 이때 운동량이 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반대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충돌하는 순간부터 계속 속도가 느려져요.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줄이는 데는 C가 A보다 효과적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다음에 3번. 자, 그림 A, B, C는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나타냈대요. 라켓으로 공을 친다. 충돌할 때 에어백이 펴진다. 팔슈이를 당겨서 화살을 쏜다. 그러면 A에서 라켓의 속력을 더 크게 하려면 크게 해서 공을 치면 공이 라켓으로 받는 충격량은 당연히 더 세게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나가죠. 당연히. B에서 에어백은 탑승자가 받는 평균 힘을 감소시키죠. 맞죠? 충돌 시간을 줄여서. C에서 활 시위를 더 당기면 활 시위를 떠날 때 활 시위가 받는 힘의 크기도 커지고 힘을 받는 시간도 늘어나니까 운동량이 더 커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